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이번 주에는 시장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서 어디로도 좀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수 자체로만 본다라면요. 뭐 그거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예정돼 있고요. 또 오늘 저녁에 나올 미국의 CPI,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올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이렇게 잡아두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주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시장에서 일로절로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잘못하다가는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봐도, 이런 것들, 애플 관련되는 종목들이요. 이런 것들은 도저히 예측이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애플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걸로 애플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재료 노출로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측이 거의 잘 안 되는 그런 흐름이었죠. 애플이 간밤에 7% 정도 올랐는데 AI를 적용해서 어제 아침에 나오는 부분들은 야, 애플 AI 그거 별거 없던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AI로 인해서 또 휴대폰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교체 수요가 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 일로 절로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때는 중심을 딱 잡고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스닥 월봉을 오랜만에 나스닥 월봉을 좀 이렇게 켜놨는데요. 자, 요거 누가 봐도 의심할 그럴 게 없는 상승 추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장기간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렸다가 또 한번 급락하는 모습도 나와줬었죠. 자, 그렇습니다.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 그 출발점에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여기가 한 개 사이클의 고점이라고 보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여기서 사상 최고치를 이때 돌파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온 사이클, 그 사이클은 최소한 2년 정도 이상은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가 2022년도 말 정도니까요. 아직까지도 최소한 몇 달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좋은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서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이죠. 참 이거 예전에 제가 한 10수년 정도 전에 이거 S&P 500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지수가 비슷한데 우리가 좀 많이 올라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 2700이죠. 근데 S&P 500은 5,000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도 계속 디커플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짧은 기간으로 보면 커플링이 될 때도 있지만 장기간으로 봐서는 조금 디커플링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에 계속 우상향하는 신고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꼭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62평선하고 20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3일째 지금 그 위에서 형성돼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선물 수급이죠. 지금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메이저들한테서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냐 하면요. 향후에 뒤에 3개월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저 6월물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9월물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좀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한 1조 1천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장중에 뭐 대략 뭐 저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 순 매수까지 갔었는데 종가에 오후장 동시호가 때 뭐 매도로 확 바뀌더니 315억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746억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차월물에 대한 그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다음 월물, 그러니까 9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겠죠. 다음 월물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이 많다라면 아, 이들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수급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은 내일 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새벽에 나오죠.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또 내일이라도 이쪽 저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내일도 이 외국인들이 저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또 매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고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요거는 뭐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 아침 수급 뭐 그냥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거 뭐 매수가 들어오는지 얼마나 좀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좀 시장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장세가 지금 뚜렷하게 시장을 위쪽으로 이끌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라면 지금 같은 개별 장세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뭐 섹터별로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먼저 살펴볼 섹터는 로봇 섹터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로봇 쪽 지금 제가 거기 AI 다음은 물리 AI 이렇게 원고를 적어서 보내드렸었는데요. 물리 AI라는 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는 GPU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젠슨 황이 행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 우리나라에서 납품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귀엽게 생긴 로봇도 거기 따라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로봇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물리 AI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리 AI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주식 투자를 어제 시작하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에 따라서는 이 AI를 기껏 만들어서 오픈소스 형태로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메타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그렇다면 이 AI를 개발하는 이유가 뭐 그거 조금 수익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유료로 쓰는 거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게 아닐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돈벌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세상에서 영향을 줄 거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또 다른 부분은 두 가지 축 정도라고 보는데요. 로봇하고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중도 아니죠. 뭐 조만간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AI하고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원래 80% 갖고 있었는데요. 현대차 외 특수관계인들, 뭐 정의선 회장님도 갖고 있죠. 근데 이 지분을 85%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아마 상장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산해봤을 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는 10조를 훌쩍 넘는 수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내년에 상장될 때가 되면 훨씬 더 기업 가치는 커질 거고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 현대차 외에도 뭐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 향후에 투자는 더 집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뭐 로보스타, 뭐 그리고 T로보틱스 이런 여러 종목들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기업 베어 로보틱스에도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베어 로보틱스는 자율위생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자, 뭐 그리고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되는 대기업들, 해외 대기업들 중에도 피규어 AI 같은 기업들 이런 쪽도 투자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자, 투자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시장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주식들 항상 좀 조정받는다고 이렇게 그냥 뒤로 빼놓지 마시고요. 항상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월요일 날 명인 들어보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로봇 관련 섹터들 지금 이제 조정 잘 받은 것 같다라고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뭐 그런 NH투자증권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보고서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두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밸류가 업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좋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커나간다라는 거, 그거는 뭐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고 또 누구나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작년 10월 달에 상장됐죠. 이 보호예수 물량을 보게 되면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이 여기 보시면 지금 4천만 주 좀 넘습니다. 두산이 갖고 있는 게 4,400만 주인데요. 이 중에 보호예수 1년간 팔지 않겠다라고 하객한 게 2,110만 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년 보호예수가 돼 있는데요. 그 레포트에서도 뭐 이거 두산이 아마 상장이 되고 보호예수가 풀리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팔아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크는 거는 동의하되 나중에 지금 10월 달에 상장됐으니까 아직까지 몇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두산 로보틱스는 거기에 대한 물량 출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이럴 때 쫓아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잘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이 옆으로 횡보할 때 이런 것들 충분히 매수해서 기다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저점 이거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의 손실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올라갔을 경우에는 지금 이거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틀 동안만 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올랐죠. 즉 옆으로 기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공략해야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한 종목을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1시간짜리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핏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뭐 가장 가까운 미래에 나올 요인들은 삼성이 작년에 보핏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작년부터 공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공개도 했었고, 작년 말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핏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렇게 좀 공개를 하면서 임직원들한테는, 우리 직원들은 지금
직원들한테는 지금도 팔게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핏을 지금은 좀 다듬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보핏은 삼성전자에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겠죠. 뭐냐 하면 보핏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 기업들, 그리고 또 보핏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관련되는 기업들, 이런 여러 가지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핏이 웨어러블 로봇이니까 웨어러블 로봇 관련되는 종목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상황을 보셨다가 짧게, 그러니까 모멘텀이 나올 때쯤 되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모멘텀 나오면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보핏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보핏 시제품을 제작한 저거였었죠. 인탑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다른 거는 보핏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이렌시스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엔젤 로보틱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그 외에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잘 횡보하면서 매수하기 좋은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핏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이 보핏 보핏을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 한 번쯤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구간에 좀 매수를 한다라면 길게 들고 갈 물량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그런 매매도 지금은 좀 차분하게 사모어서 그런 매매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방산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산 섹터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가 실적 좋아지고 방산입니다. 지금 아마 폴란드하고 지금 계약 체결이 또 2차 계약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수은법을 통과시켜서 자본금을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2차 계약 더 늦췄다가는 이 자칫하면 계약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더 늦추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런 부분들 자주포나 또 K2 흑표전차 요런 쪽이 거기랑 관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비 경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큰 틀에서 계속해서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두 종목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월요일 날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을 그대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이 LIG 넥스원은 주로 유도무기, 미사일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유도무기. 자, 근데 지금 이 한 두 가지 정도 LIG 넥스원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향후에 나올 모멘텀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좀 얘기를 안 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둘 다 7월 달 정도에 있는데, 첫 번째 모멘텀은 림팩 군사훈련이 있어요. 림팩 군사훈련은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미국 주도로 하는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입니다. 여기에서 비공이라는 대한미사일을 실사격 예정입니다. 근데 이 비공이 소형 고속정들 이런 것들을 잡는 유도 로켓인데요. 요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포트에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뭐 고속정들 잡는데 굉장히 큰 미사일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LIG 넥스원에 좋은 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궁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려고 지금 검토 중인데요. 뭐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미국에서 검토는 마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7월 달에 림팩 군사훈련에서 실사격을 할 거예요. 실사격을 해서 여기서 크게 이상만 없다라면 비궁은 미국 수출길이 열릴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유럽 국가나 이런 쪽에 수출하는 거랑 전혀 차원이 틀린 또 다른 모멘텀이에요. 이거는 미국에 수출이 됐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무기라는 그거를 그냥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쪽에 수출이 성사되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또 이 LIG 넥스원은 7월 말, 원래 6월 말이었는데 7월 말에 그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족보행 로봇인데요. 그 사족보행 로봇을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를 7월 말까지 인수를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이 LIG 넥스원은 미국 쪽에 2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는 미국 국방부에 사족보행 로봇을 군용으로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하면 그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이 납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비궁 미사일이 납품이 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이 LIG 넥스원하고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도 A사 레이더를 만들었고요. LIG 넥스원도 A사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일단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 그 LIG 넥스원하고 하나 시스템 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LIG 넥스원이 좀 올라서 싫으신 분들, 부담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을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날이 이날입니다. 하루 조금 음선 나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이 각각 A사 레이더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 A사 레이더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미국이 KF-35, F-35 전투기를 수출을 하면서 일부 몇몇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에 이전을 안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A사 레이더 기술입니다. 그거를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미국 쪽에 이 레이더 자체는 아니고 레이더의 안테나를 유럽 쪽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KF-21 우리 차세대 전투기죠. 거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를 이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탑재가 될 거예요. 지금 이 KF-21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성 관련되는 거는 하나 시스템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탑이니까 우주항공 관련되는 내용으로 보셔도 좋겠고, A사 레이더 관련되는 내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A사 레이더를 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LIG 넥스원의 A사 레이더는 그 FA50 우리 수출을 하면 지금 FA50이 많지 않습니까? 폴란드에도 FA50 수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LIG 넥스원에서 만듭니다.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네가 먹고 요건 내가 먹고 그렇게 하자,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두 기업 다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꼭 올라갔을 때, 아마 지금 오늘 보면 로봇하고 이런 쪽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 보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얘기 많이 할 때 매수를 하면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좀 그렇게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형보하는 구간, 남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그런 구간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4개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선물시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급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오늘 저 차울물 미결제약정이 보면 한 38,000 계약 정도 늘어났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늘어난 미결제약정이 한 13만 계약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3일 동안 17만 계약 정도가 저 차울물에서 거래가 되고 저 포지션을 쌓았다는 얘기인데 매도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포지션을 더 싸면 안 되니까 이 선물 수급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오늘 오후에 매수로 바뀌어주는지 그리고 내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오고 향후에도 그런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대형주 위주로 베팅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매도가 나온다라면 개별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선물 수급 꼭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 우보말리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건 서두르지 않고 우직한 투자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이 더 필요해요. 지금 같은 장에는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시대의 변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화를 보시고 거기서 파악을 해서 핵심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로 그냥 들고 가는 일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갖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보말리라는 거, 이 고사성어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죠. 그리고 옛말에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우직하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큰 수익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